뉴스타파가 말이죠. 지난 주말에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낸 의견서. 네,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김건희가 13억 9천만 원,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가 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는 9억 가까운 그런 이득을 받고 최은순이는 9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왜 그때 기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반문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2022년 12월의 의견서라고. 2022년 12월에 당시 대통령은 누굽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런 권력자지요.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너였어. 야, 네가 법무부 장관일 때 서울중앙지검이 네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다 내는 의견서야. 정확하게는 12월 30일.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8개월 지난 시점이죠. 거의 2022년 12월 30일이 문재인 정권 때입니까? 물론 너희들은 항상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재인 탓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집권 8년 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2024년 1월 현재. 이 문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이에요. 왜냐? 검찰은 행정부 외청이니까. 윤석열 휘하에서 만든 문건이야. 윤석열 정권 검사가 만든 문건이야. 윤석열의 용사가 만든 문건이야. 이 친구야. 나 정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까? 팩트가 달라집니까?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달라지나요? 이거를 비틀었다가는 알거든 자기들도.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느냐.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다. 본인, 즉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때 수사할 때 달리했는가?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여도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검찰이 본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익이 종료된 구간이 2011년 12월 30일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네, 그때는 정봉주 의원이 감옥 들어가고 며칠 뒤네요. 낙검수 한창일 때. 2011년 12월 30일에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대박이 났단 말이지. 근데 3개월 뒤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대검에서 결혼합니다. 한 14억을 벌었지, 김건희가. 그 14억을 갖고 결혼한 거야. 그럼 윤석열이 같은 경우 본인의 신부가 들고 온 14억으로 그 이득을 나누지 않았겠냐 이거지. 편익을 보지 않았겠냐 이거지. 자,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내는 주가 조작을 한 바가 없다. 아울러 그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몇 천만 원 손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 토론회에서. 대선 무렵에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2년 지났는데 뭐 이제 와서 처벌이 가능하냐? 예,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물러나면은 이제 한 4개월 남아요. 4개월 사이에 기소가 되면은 윤석열은 이 건으로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소될 게 확실해요. 자,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점. 김건희는 나는 그냥 계좌만 저쪽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줬을 뿐 나는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싶었겠지. 그런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들과 문자도 보내고 또 통화도 하고 그 증거도 다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이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도저히 몰랐다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 한동훈이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특검법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다면 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라고 확신한다면 왜 못 받아요? 못 받을 이유가 없지. 한동훈이가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거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 특검이 도입되면은 수사에 들어가면은 김건희는 꼼짝없이 감옥 갈 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억도 2억도 아니고
14억 가까운 정권 바뀌면 이제 김건희와 한동훈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윤석열이가 임기 끝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한동훈을 심판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 오늘 이제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께 이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당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제1당 대표까지도 당했는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박빙으로 졌는데, 사실상 대선은 무승부였는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탄압, 이게 들어왔는데, 윤석열 만약 집권한다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들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동의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뭐 통합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슬쩍 넘어가면은 결국 12.12 쿠데타와 닮은 검찰 쿠데타가 또 발생했듯이 앞으로도 또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통합 화해,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거 나 혼자 다 감당하지.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슬쩍 넘어가면요, 똑같은 놈들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본인과 똑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을 사면한 거, 이건 정말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지만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자, 제2의 전두환이 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장세동이 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응징해야 하겠습니다.